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동상입니다. 자, 아까 설이나 기온 하강으로 인하여 얼어서 생긴 피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체크하세요. 과실이나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가 가을 동상입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그랬죠? 자, 이때 결빙 증상이라면 우리 사과 같은 데 보면 껍질에 살얼음 끼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 살얼음 껴가지고 육안으로 보이는 거. 이게 지속적으로 남아있어야 이걸 피해를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과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피해는 단감, 떫은 것만 인정합니다. 자, 사과, 배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과실은 공통인데 이 피해는 단감, 떫은 감만 인정을 해주는데, 자, 이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동상해로 나무 전체 피해가 얼마? 50% 이상일 때, 이때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건 이제 괄호넣기에서 주로 나옵니다. 또 이제 사례 형태로 물어봐요. 이제 사례로 한두 줄 써놓고 이거 보상하는 손해냐 아니냐, 이런 내용을 잘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야 돼. 문제 한두 번 풀어보면 금방 알아요. 자, 일소 피해입니다. 자, 일소는 이제 한마디로 폭염입니다. 너무 더워. 그래서 과일이 뭐야? 데었다. 우리 햇빛에 오래 있으면 사람도 데이잖아요. 과실이 데인 걸 말해요. 자, 그래서 보험의 목적이 이제 뭐겠어요? 당연히 과실이죠. 이게 일소가 발생해 생긴 피해인데, 일소가 뭐냐?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나 과육이 개사되어 검게 그을리나 변색되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데워가지고 이제 썩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일소 피해라고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폭염이 심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이제 폭염 특보가 발령합니다. 가장 가까운 세계 관측 장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낮 최고 기온이 얼마야 되느냐?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입니다. 연속 2일 이상 33도씨. 근데 여기도 가장 큰 수치인지 평균인데 그 말이 없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근데 이 마음에 안 드는 걸 가지고 짜증내면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그러려니 해야 여러분 신상이 이루어요.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이 교재 정말이지 한두 끝도 없어. 너무 엉망이에요 막. 그래서 좀 안타까워. 자, 그러면 이제 연속 2일 이상 33도인데 올 여름 어땠어요? 연속 2일이 아니라 30일, 40일간 막 35도, 6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해 과수 농가가 어땠겠냐고요. 피해가 막심했죠. 그래도 잘 버텨서 어쨌든 좀 수확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천만 다행이지 그래도. 그래서 올 추석 때 과실 비싸지 않았어요? 비쌌죠 많이. 저도 장보러 따라갔다가 오이 하나 뭐 애호박 하나에 막 2,000원 막 얼마 하길래 집사람이 하다가 놓고 그러더라고요. 차마 장바구니에 못 담더런데. 네. 그렇게 한번 따라가.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자, 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이런 이 온도 조건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 그때 보상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숫자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08페이지까지 했죠? 네. 자, 그런데 여기는 또 이제 특이하게 있어요. 자, 우리 책에 지금 여기 보시면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자, 117페이지. 자, 우리 책 117페이지. 거기 맨 밑에 특이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앞에다 써놓지. 참고로 이 책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농구먼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전국의 수험생 공통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다. 자, 여기 보시면 117페이지 보니 거기 족과 종류 가을 동상의 부보장 특약 있죠. 그리고 그 밑에 2번에 족과 종류 일소피해 부보장 특약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특약으로, 자, 이렇게 특약으로 나는요
가을 동상에 일소 이거요 보장 안 받을래요? 라고 부보장 특약 가입하셨어요. 자, 가을 동상이나 일소 피해는 보장 안 받을래요? 아니. 적과종료 이유잖아요. 적과종료 이유는 아까 방금 말한 태우, 집지화 5개하고 이거 2개, 7개잖아요. 그런데 이 7개 중에 이거 두 개는 나 보장 안 받을래요. 아니면 이것만 보장 안 받을래요? 이것만 보장, 이렇게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약을 가입하려면 어때? 평소에 관리를 잘 하겠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없는 지역은 굳이 뭐예요? 보험료 다 낼 필요 없잖아요. 이 특약을 통하여 보험료를 DC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선택하면 돼.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거 부보장 했다가는 어때? 일소피 망하죠. 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가을 동상에는 어때? 올해 10월까지 막 30도 넘었죠,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 보장 안 받겠다 하면 또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구온난화나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가 더웠으니까 내년에도 덥겠지 하고 안 했는데 갑자기 10월 달에 눈이 폭설 내리고 이랬다가는 큰일 나죠. 이게 참 그래 복골복인 것 같아. 자, 이렇게. 그러면 아까 보험료 할인된다 이런 얘기. 자, 다시 앞으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자, 108페이지. 자, 108페이지 보시면, 자, 이번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외워야 됩니까? 아니, 안 외워도 돼.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딱 봐가지고, 아, 이런 경우는 보장.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읽으면 나머지 뒷부분 거의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도 보상할 줄. 자, 계약자나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그러니까 보험금 타려고 낙과 피해를 만들어 그냥 자기가 과일 따가지 떨어뜨려. 자, 보상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이런 경우 의도적으로 보험금 타려고 이렇게 이것을 도덕적 해이 그랬잖아요. 이런 거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제초자가 취입에 관련된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자, 이건 통상적인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본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해서 발생한 손해 이건 안 해줘요. 이런 건 보상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인의 직간접 묻지 않고 병해충. 자, 우리 사과는 병이나 해충은 보상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관리 잘해야 돼요. 농약도 뿌리고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이나 댐 붕괴되어 발생한 거. 그러니까 자, 태풍이나 강풍으로 댐이 무너졌어. 태풍 강풍으로. 그럼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그런데 제방공사 보수공사 하다가 무너졌다. 또 김정은이 미사일 쏴서 무너져가지고 이런 건 보상? 그렇죠. 안 해주죠. 하우스 부대신 노하자로 생긴 거. 이건 노하자지. 우리가 보장하는 재해가 아니잖아요. 태풍, 강풍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특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이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 나 보험에 가입할래요. 아예 처음부터 안 받아줘요. 보험 가입도 안 받아줍니다. 그런 경우. 자,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했어요. 동록이라는 게. 자, 동록이 과실하면 검은 반점인데 우리 사과 배 보면 그 녹 쓴 것처럼 껍질이 막 녹이 쓴 것처럼 이렇게 손 까칠까칠한 감촉이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 이게. 근데 이것은 먹을 수는 있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장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져서 내다 팔 수는 없는데 먹을 수는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보상 안 해준다. 자, 식물방역법에 의해 금지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이라고 있는데, 자, 이거 화자가 불화자. 그러니까 불에 데인 것처럼 뻘겋게 익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염성이 강하대요. 이거 한번 발생하면요, 나무 뿌리채 뽑아가지고 땅에다 다 묻어야 돼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올해요, 화상병 많이 생겼어요. 우리 과수농가에 올해. 그러니까 피해가 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시험에 나올까 했는데 안 나왔더라고, 올해. 화상병. 이거 발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 과수니까 나 내버려 둘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식물병, 한마디로 국가 전염병 같아요. 우리 돼지나 소 같은 거 어때요? 광우병 걸리면. 일단 매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다 해야 돼. 대신 이거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장은 안 한다 이거예요. 예, 이 법에 따라 보장이 되니까 그래요. 자, 전쟁, 혁명 이런 것들은 보장하는 죄가 아니죠? 당연히 이제 이런 건 보상 안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우리 109페이지. 계약 종료 이유. 자, 방금 했던 거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적과 종료 이후잖아요. 적과 종료 이후니까 이제 몇 개 있는데 여기에 가번호에 수확기에. 자, 수확기에 계약자나 피부에 고의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거. 이것은 농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상 안 해준다. 당연히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내부로 뒀다가 이거 뭐 낙과 피해 보상 받겠다 이런 거 안 된다. 아까 특정염이 14m/s 뭐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만이니까 당연히 보상.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없어도 돼. 그러잖아요. 없어도 되는 데 있어. 그리고 실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수확기, 그러니까 파종을 하거나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까지 그 과수원에서 발생한 재해를 보상해 주는 거지, 이미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이건 당연히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있으나 마나요. 원래 보장 안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있어요. 그 다음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 이거 안 고쳐지네. 이거 고쳤는데, 이거 적엽이라고 그래요. 이거 내가 분명히 고쳤는데 이게 말이 바뀌었어요. 적엽. 자, 이게 뭐냐면 잎도 우리가 자기가 함부로 따버려. 잎을 너무 많이 따가지고 태양광이 직접 하니까 뭐예요? 일소 피해 화상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가가 잘못한 거니까 이건 보상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페이지 넘겨보시면 카에 있어요. 거기 적엽이라고 돼야 돼요. 적엽. 옛날에는 입소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것은 소지란 말이 일본 말이니까 바꿔야 된다고 강의 때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오래 바꿨더라고. 제 강의를 들었나? 이쪽에서.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방 청소해라 그랬어요? 방 소지하라 그랬어요? 방 소지하라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이게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다 쓸어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있네. 왜 그런 게 이런 말이 있을까? 일본에서 만든 걸 그대로 뺏겨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은 고쳐야 되는데. 자,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해 태양광의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요, 재해가 아니라 뭐야? 병으로 인한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이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험 기간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보험 기간 111페이지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나무는 볼 필요고, 자, 보험 기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험 기간은 좀 숫자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 암기를. 자, 그러면 이제 보험 기간 보면 이거 간단하게 쪼개 좀, 자, 특별약관 거기 맨 밑에 나무 있잖아요. 나무는 빼고요. 자, 나무는 빼고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냐나요? 이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연재해 조세, 적과 종료 이전은 종합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종료 이전은 사과배, 단감, 떫은감 보장 기시가 똑같아요. 계약 체계를 24시입니다. 보통 한 2월 정도에 많이 계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장 종료가, 자, 적과 종료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종료 시점까지가 보장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과하는 시점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거 보장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다만 판매 기준도 6월 30일 초과하지 마라, 7월 30일 초과하지 마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판매 기준도가 뭐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맨 밑에 도표 밑에 판매 개시일에 속하는 연도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사과배 이르는 2월 1일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2025년도 2월 1일에 보험에 가입했어요. 당연히 판매 개시연도는 언제를 얘기해요? 보험에 25년도예요. 그러니까 자,
같은 해 가입하고 같은 해 수확한다. 그럼 이걸 판매 개시연도 그러고요. 근데 대부분의 과수는요, 이듬해 수확하는 것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돼요. 그래서 보험 기간이 이듬해로 넘어가는데, 자, 이거는 판매 개시연도니까 같은 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월에 가입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거, 또 밭작물 같으면, 논작물도 그래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수확하는 거 있죠. 해 넘기지 않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판매 개시연도, 같은 해란 얘기예요. 그런데 적과들요, 늦어도 이때까지는 끝내야지. 이건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적과하는 시점마다 계약자별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게으름 피워가지고요, 적과를 자 7월 20일 이때까지 늦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만일 7월 10일 날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럼 적과를 이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장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은 보장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 종료 시점을 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야지. 이제 이때까지 적과를 안 하고 있다가 이때 피해 받았으니까 보상해 주죠. 이런 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끝내. 그런데 단감 똘봉감 한 달 정도 더 늦죠. 왜 늦냐? 혹시 감나무 이렇게 열릴 때 지나가다 보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 본 적 있나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깝죠?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영양분이 부족하니 떨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 해주고 비료도 주고 좀 하지,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감은 워낙 많이 열려요. 워낙 많이 열리니까 감나무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자연낙과라고 그래. 또는 생리적 낙과라고 하는데, 감나무는 원래 떨어진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아깝다 이런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리적 낙과가 진행된 이후에 달려있는 것 중에 좀 우리가 적과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해야 돼. 그래서 한 달 정도 늦춥니다. 자, 그래서 6월 30, 7월 30일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적과 종료 이유입니다. 자, 태우 집지화 해가지고 가을 동사 일섭 이렇게 자, 특정 유예매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 태우 집지화, 앞글자 따서 우리가 태우 집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우 집지화.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해요. 강태훈의 집에 화재가 나서 지진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태우 집지화 이렇게 봅니다. 강태훈의 집에 지진이 나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외우건데, 그러면 이제 적과 종료 이후부터 보험이 시작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 수확기 종료 시점이에요. 그리고 사과배는 가을 11월 30일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료 시점이 11월 30일이고요. 자, 가을 동상입니다. 가을 동상은, 자, 우리가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9월.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시작해요. 가을은.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여기는 늦어도 11월 10일이고, 여기는 11월 15일이면 종료가 돼요. 가을 동상에. 이때까지 보장을 해준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소피해입니다. 일소피해는 이제 적과 종료 이후부터인데, 자, 판매 기준 언제까지? 9월 30일. 그러니까 우리 10월 달 되면 어때? 더위가 어느 정도 수그러지죠? 그래서 9월 달까지는 조금 늦더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고 10월은 아니에요. 근데 올해 같으면 10월도 막 30도 넘고 더웠잖아요. 이런 이변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이변이 지속되면 이런 상품 내용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날짜들은 조금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외우세요. 지금 당장 외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반복하고 보다 보면 되고. 그리고 사과배 보통 어느 정도 수확하고 이런 것 좀 생각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요.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보험기간. 자, 그러면 이제 나무, 이제 맨 마지막에 나무 안에는 그 맨 밑에 나무. 자, 나무는 이제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이 되는데요. 나무는 보장 기간이 판매 개시연도 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듬해 1월 31일. 그래서 나무는 보통 딱 1년이에요. 1년. 아까 과일은 계약을 체결하고 수확 종료 시점이잖아요. 보통 2월에 가입해요. 그래서 11월 30일 이때거든요. 그런데 나무는 보통 1년으로 해줍니다. 나무는 꼭 열매 열리지 않더라도 어때요? 멧돼지가 와서 부러뜨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태풍이 와가지고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1년간.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판매 기준 2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는 계약체결 24시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는 2월 1일부터 기본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험을 늦게 가입했어. 그래가지고 2월 10일 날 가입했어. 그럼 이 사람은 보험이 언제부터 보장이 된다? 2월 10일. 반대로 어떤 사람은 1월 20일 날 가입을 했어. 더 일찍. 그럼 언제부터? 그렇죠. 그냥 2월 1일부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시작되고요. 이후에 가입했을 때만 당연히 가입을 해야 보장을 해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월 10일 했다면 이때부터 그 말입니다. 어려운 거. 그래서 주로 딱 1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